오피스텔 솔직히 매력적이죠. 도심 접근성 좋고 깔끔하고 아파트보다 현실적인 가격. 그래서 사회초년생 1인 가구가 나도 여기서 시작해볼까 하게 됩니다. 근데요, 오피스텔은 작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겉은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다른 부동산이에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진짜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피스텔이 나쁜 게 아니라 구조를 모르고 들어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알면 피할 수 있고 알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하는 사이 홍준사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선 전세의 모순입니다. 이 월세 받는 건물의 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로 수익을 위해서 매매해서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보통 2억, 3억, 좀 더 고급스러운 것은 더 비싸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3억, 요즘은 4억 정도까지도 갑니다. 보통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 들어갔다는 것은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오피스텔은 크게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실거주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될 수 없는 6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또 세금의 두 얼굴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업무시설인가 이 복잡한 세금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 아마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1인 가구 시대의 역설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죠. 말씀드린 전세의 모순은 바로 수익형 부동산의 함정입니다. 이 핵심적인 것은요, 이 오피스텔은 정상적인 월세 구조로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고 월세 수익을 내서 월세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는 겁니다. 이 월세의 현금 흐름으로 이자와 세금을 감당하는 수익형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구조로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이 전세 보증금은 이제 수익이 아니죠. 바로 임대인에게는 부채로 잡힙니다. 전세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필수 체크가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올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 필수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출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재무 여력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그나 SGI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전세인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 보증보험 가능하다는 말 말고 조건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파텔 같은 오피스텔이 실거주의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오양은 아파트 같아도 법적 용도가 달라 생기는 불편한 차이를 꼭 확인하세요.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 발코니 확장이 없어 같은 평수라도 체감상 훨씬 좁습니다. 두 번째는 채광입니다. 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작은 평수에 한 층에 작게는 5가구에서 많게는 10가구 이상씩 있기 때문에 채광과 통풍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피스텔은 주로 상업지역에 있고 사이에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건물 간격이 좁고 또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이 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 취약한 층간 소음입니다. 이 층간 소음 기준이 느슨하고 벽식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옆집에 누가 들어와 있냐, 위층 집에 누가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관리비 함정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습니다.
높은 곳은 보통 50이고 낮은 곳은 40%대입니다. 실평수 대비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이 실평수가 만약에 7평이라고 하면 관리비는 최소 14평 이상의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비가 얼마쯤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 이 보통 보면 커뮤니티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놀이터라든가 경로당, 헬스장, 주민 편의 시설 의무가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곳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차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아파트나 일반적인 주택보다는 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계식 주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의 두 얼굴입니다. 사는 시점과 쓰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부동산이 됩니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수도 있고요.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시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4.6%의 취득세를 냈거든요. 만약에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우선적으로 취득세는 4.6% 고정이고요. 이 주택보다 비싸지만 중과세는 없다. 이거는 약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용 시설, 사무실로 썼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 유지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부가세 10%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겠죠. 문제는 바로 이 주택에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으로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하면 무조건 주택이 됩니다. 포함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향후 다른 주택이나 아파트 매입 시 이 취득세나 양도세 부분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다양하니까 꼭 전문가랑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집중과 도심의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이 분가하거나 아니면 학교 때문에 또한 부부간에도 일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많아서 1인 가구가 무척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지역에 있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다리 빈틈은 아무래도 전세나 월세의 비용이 크게 부담이 되고 가구 같은 경우는 생활의 불편함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 기준은요, 이 모양이 아닌 구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파트처럼 생겼다고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실거주라면 현장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층간소음은 살아봐야 합니다. 주택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이 출구 전략 생각하기,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세냐 월세냐 아니면 나의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월세라 하더라도 이 관리비가 포함된 총 주거 비용은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또 오피스텔은 단점은 명확하지만 이 시대의 빈틈을 메우는 필수 불가결한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자면 이 계약 전 우리가 취해야 할 가이드가 있겠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알고 계약하느냐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시고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과 월세, 반전세 시 실거주 현장 체크, 세금, 미래, 계획입니다.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울고 선순위 채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실제 가입이 되는지를 허브나 HGI에
꼭 연락을 하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세금 체납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계약을 할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꼭 요구하시고요. 혹시 안 가져오셨다면 특이하게 넣으시고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가시면 직접 발급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평일에 계약하셔서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은 꼭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전세 시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필요할까요? 또 실질 주거비, 월세와 관리비를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작더라도 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 범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마다 범위가 다 다르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 전월세 전환율 5% 이하, 1년이 끝나고 오피스텔은 1년마다 계약을 많이 하는데 1년마다 보증금의 전환율이 5% 이하인지 점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이 해지나 퇴실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임대인분들이 이런 부분을 싫어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한다면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그 부분을 관리실이 있다면 관리실에 알아보고요. 일부러 평균 관리비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혹시 자동차가 있다면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주차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들어갈 호수를 파악하셨다면 채광이나 통풍 정도는 한 번쯤 확인하시고요. 방음 상태도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및 미래 계획 체크리스트는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인데 청약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매수한 오피스텔이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면 종부세나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 매수 시에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취득세, 양도세, 중과 상담을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득과 실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되어 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여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시 분과 임차인이 있는데 매매하게 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되나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데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도 될까요? 그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준사이, 흥할 준비하는 사이 흥준사이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